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지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시황을 먼저 좀 짚어보면 계속 강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강한 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은 조금 저번주 저저번주까지는 상승을 해도 지수가 상승을 해도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흐름이었는데, 상승을 해도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이게 하락 조정장이었다고 보면 돼요. 이제 쏠림이 심해지다 보니까 체감 지수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어제 오늘 보면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이제 상승장의 흐름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이제 버블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버블 포인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0% 정도 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기준이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당연히 조금 더 과열 흐름이 더 센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 버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현금을 지금 딱 맞춰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400포인트 넘어가면서 자, 25% 현금 사인 드렸고요. 원래 23%에서 2% 추가로 만들어보는 자, 포지션 취했고요. 2450포인트 넘어가면은 자, 현금을 또 2% 정도 추가를 해서 이제 뭐 만들어 볼 거고요. 한 7% 정도 이렇게 만들어 볼 거고, 2000 만약에 500포인트가 넘어간다 그러면 맞춰서 한 3%, 2%, 3% 더 해가지고 30%까지 이제 확대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포인트에 코스피 지수 100포인트 상승에 현금 5% 정도 추가로 계속 만들어 가면서 시장 대응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정을 기다리는 그런 포지션들을 취할 거고요. 조정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현금 유지 대응하면서 가지고 있는 비중 가지고 리밸런스 포지션들을 보고 하면서 대응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이제 스펙압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2020년도 8월 11일 날 이제 화요일날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오늘이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가치를 이제 체크를 해보자. 보통 이제 우리가 상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두 개가 정도가 있습니다. IPO에서 공모를 받아요. 이렇게 되면 공모를 받게 되면 마케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공모 자금들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상장 시에 버블이 크게 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뭐 공모가보다 시장 흐름이 특히 좋을 때는, 시장 흐름이 안 좋을 때는 공모가 하회에서 시작을 하기도 하고 공모가 막 불발되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이제 기업들도 IPO도 장이 좋을 때 많이 몰리다 보니까, 왜 그래야 공모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대감이 몰려있을 때 보통 이제 상장 진행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공모주들은 보통 버블을 많이 키워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게는 한 70%, 심하게는 200% 이상 버블을 키워가지고 상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뭐 상한가 가고 100% 더 가고 뭐 이렇게 따상이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버블은 굉장히 큰 폭으로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그렇다 보니까 상장하고 한 1, 2년 후에 보면은 뭐 1, 2년에서 더 길게는 장이 좀 안 좋아지는 흐름들, 조정장까지 진행되는 흐름들을 보면 거의 이제 고점에서 한 70%에서 90%씩은 대부분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을 잘못하는 게 공모주들은 위험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모주가 위험한 게 아니고 가치보다 버블을 입혀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스펙압병을 해서 상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버블이 잘 생기질 않아요. 버블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적 공부를 하면, 쉽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은 마케팅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죠. 그래서 좋은 기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요런 부분들을 이제 회원분들한테 이야기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제 가지고 와봤고요. 자, 한국 BNC 130% 수익 인증해 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30라이프님하고 진스님이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 한국 BNC라는 기업의 내용부터 이제 좀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절반 파니까 날아가네요.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30라이프 진스님이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자, 이 한국 BNC라는 기업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 가치가 지금 반영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업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보면 자 매출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100억, 120억, 150억, 160억, 170억 지금 시가총액에 비하면은 요런 부분들은 뭐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자 매출과 이익이 굉장히 작은 포지션이죠.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2,500억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 BNC라는 기업의 적정 가치를 한 2,0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데 이 알파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보톡스 수출 내년부터 이제 필러가 이제 중국 판매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신공장이 이게 캐파 증설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 이 증설이 이제 완료가 됐고 이게 기존에 생산하던 거에 한 3배 정도 규모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막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이게 그래서 얼만데 라는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뭐하고 하면 여기에서 이익이 찍히는 거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익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2,000억 정도 보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자 이게 우리사가 아니고 우루사다 우루사. 자 우루사는 이제 다들 아시죠? 그거 이제 원재료 그거를 이제 뭐 납품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납품을 하는 기업인가 아무튼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치매 치료제 또 소재 설비를 놓고 있는데 요 부분이 자 소재 설비의 가치가 지금 한 2,000억 정도 평가받고 있는데 지금 보면 치매 관련된 이제 바이오젠이라든가 자 여기에서 임상에서 어떤 성과를 내게 되면 임상이 그동안 치매 쪽은 임상에서 성과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글로벌 제약사들도 다 실패를 했습니다 거의. 그리고 뭐 임상도 다 중단하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뭐 한 부분들인데 지금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극복해야 되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치매라는 부분에 자 기업들의 투자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소재가 들어가겠죠. 이 원료라 그러죠. 원료 의약품을 대는 그런 설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설비 가치가 한 2,000억 정도 된다고 여기저기서 찾아보면 뭐 리포트나 뭐 등등에서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를 얼마나 줘야 될 거냐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가 이제 편입할 당시에 보면 지금 이제 시가총액 2,500억인데 거의 뭐 1,000억대 미만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 정하면 자 못해도 이거 따블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개념으로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편입했던 자리가 보면 스페가병에서 이제 상장을 한 다음에 이제 폭락이 한번 두들겨 나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추천 자리가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 3월달에 코로나 폭락 요거는 이제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흐름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이슈가 좀 탄 게 방송에 좀 많이 탔어요. 기존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다가 마케팅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들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점상한가 박히고 그 다음날 이제 오늘 이제 뭐 분할매도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이제 분할매도 포지션들을 보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기업은 앞으로 성장성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000억에서 이제 많이 올라가서 뭐 이게 만약 시총이 4,000억 5,000억 된다 그럼 많이 비싸겠죠.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일단 분할매도 포지션으로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일 것 같고요. 한 1,500억 밑에서는 이제 신규 편입 정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500억 단을 본다 그러면 지금 주가 위치에서는 한 3,200원, 3,000원 선 밑으로 만약에 내려와 준다 그러면 자, 신규 편입 자리가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루사 원재료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우루사 원재료를 대는 이제 회사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치매 치료제 소재 설비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방송을 보고 알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리포트랑 막 이런 데서 이제 부각이 되고 뭐하고 하면서 주가가 최근에 움직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펙 합병 기업을 이제 오늘 이제 주제는 이제 스펙 합병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뭐 네이버에다가 쳐봐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을 추적을 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HFR이라는 기업을 추천을 드렸을 때가 이게 초록색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구간입니다. 요런 거를 제가 어떻게 알고 추천을 드렸을까요? 자, 5G라는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제가 갖고 있는데, 자, 이 HFR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하는데, 자, 이게 공모로 상장을 하는 게 아니고, 자, 스펙으로 상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다가 이런 자리에서 이제 추천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으로는 보면 어때요? 이때 당시에는 숫자가 안 보일 때예요. 지금 이제 올라와 있을 때 어때요? 숫자가 보이죠. 지금 이제 제가 상승률이 50% 100% 정도 남아있는 구간이다 라고 코멘트들을 드렸었는데, 업사이드 부분들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이게 얼마나 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근데 이제 숫자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금이 들어오지 않겠죠. 아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란 말이에요. 이 기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기관 물량들, 그런 물량들이 갖고 있는 기업, 이제 기업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한국 BN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스펙 상장하고 흔들다가, 보통 이제 근데 이제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흔들다가 이제 시장 폭락이 오고 뭐하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뭐 빠지고 하는 건데, 그런 거 말고도 보통 이제 상장을 하면은 흔들다가 한번 팍 죽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요런 자리들이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으로 매수 포지션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어떤 물량이 나와서 털리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가지 패턴을 이제 반복적으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요런 동일한 패턴들이 거의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펙 자리에서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놓고, 상장하기 전에 딱 그어놓고, 보통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은요, 자, 이 기업 내용을 먼저 공부를 하고요. 이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들은, 자, 요 자리를 깨는 순간에 이제 편입을 보는 겁니다. 자, HFR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그어놓고, 자, 요 자리를 깨는 구간에 이제 편입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바닥이 잡히는 경우들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많은 팁을 드리는 건데, 자, 제가 이제 스펙 합병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흐름이 좋고 뭐고 하다 보니까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다 쳐다보는 거잖아요. 대중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막 상장하는 기업들이고 뭐고 보면은 버블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이제 상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1, 2년 되면, 1, 2년 후에나 뭐 한 길면은 한 3년, 5년 후에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경우들이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그럼 공모주들은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3년, 5년 지켜보는 거예요. 2년에서 5년 지켜보다가 좋은 자리 잡아서 이제 모아가면 되는 거고, 스펙 합병 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밸류 부담이 크게 없거나 아니면 성장 모멘텀들이 많이 보여지는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배팅을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쪽에 항상 시선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중의 시선이 몰리면 좋은 기회가 아니에요. 대중의 시선이 몰리면 이거는 기회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싸게 사기가 어려워요. 시선이 몰려있다는 건 뭐예요?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거.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 뭐예요? 비싸게 거래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거죠. 비싸다. 체크를 해보면 대부분 다 비싼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거나. 그런데 대중의 시선이, 자, 외면하는 쪽으로 가면, 몰라서 외면을 하거나 알고 싶지 않거나 뭐 요런 쪽으로 가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싸다. 이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투자 판단을 하고 여러가지 이제 체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할 때 요런 부분들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대중이 지금 너무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2차전지. 그럼 밸류 체크를 싹 해보면, 근데 이게 비싸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고 뭐하고 한데, 신규 편입 자리는 안 나오는 거죠. 가지고 있는 자들의 영역이에요. 자, 우리 언제 샀어요? 미리미리 샀잖아요. 1, 2년 전부터 계속 채워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챙겨가는 포지션이에요, 이런 거는. 자, 5G. 마찬가지죠. 자, 작년부터 이제 챙겨가는 포지션인 거예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리밸런싱 취해가면서, 이제 못 올라가고 저렴한 종목도 찾아서, 그런 종목도 편입하면서 이제 많이 오르고, 조금 이제 밸류 부담이 생기는 기업들은 수익을 챙겨가고, 그런 포지션들을 계속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 건설, 금융. 요런 것들 팔고 하면서 요런 것들 산다고 모아가고 했잖아요. 살 때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 막 모아갈 땐 그쵸? 근데 지금 건설 기업들 봐봐요. 제가 이게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예상에 들어맞게 가고 있는데, 지금 100% 넘어가는 것도 우르르 툭툭툭 하나씩 터지고 있잖아요.
2차전지 5G 처음에 터지기 시작했을 때랑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어때요? 대중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안 쳐다보고 있어요? 아직도 안 쳐다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저평가 기업들이 널려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하면 금융에서는 대중이 슬슬 쳐다보기 시작하는 섹터가 있어요. 증권 섹터. 요즘 온라인 이제 방송이라든가 이런데 증권 섹터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뭐하고 하고 있어요. 동학개민이 뭐냐 하면서 예탁금도 크게 늘고 신용 비율이 크게 늘고 하면서 증권 섹터가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고 뭐하고 하면서 좀 시선이 몰려있거든요. 요런 것들은 이제 또 한 템포 쉬어서 담아가는 거고, 아무도 관심 없는 거 지금 은행주들 같은 거, 보험주들 같은 거. 근데 보험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금리 인상이 언제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할지 모르니까 아직 한참 남을 가능성들이 있죠. 그럼 그냥 시간이 될 때마다 돈이 남을 때마다 조금씩 살아가다 보면 얘네들 차례도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면을 할 때, 대중의 시선이 몰려있지 않은 곳에서 기회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회들이 항상 대중의 시선이 몰려있지 않은 곳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공모 같은 경우도 어때요? 최근에 막 시장이 좋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막 SK 바이오판 같은 거 상장하고 할 때 막 뭐 여론몰이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부정적인 부분들은 아니에요. 공모가 성공하고 상장 기업들이 많아지고, 야, 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조성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공모가 이렇게 비싸게 거래되는 이유가 뭘까요? 시작을 비싸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몰라. 이 기업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뭐예요? 야, 공모주 그거 박았다가 상장 딱 하면 보통 상한가에서 따상 뭐 이렇게 진행이 된대더라. 이런 이야기들 듣고, 자, 변동성을 생각을 해서 돈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기 심리들을 자극을 해서 비싸게 상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투기 심리로 접근을 한 사람들은 어때요? 다 쪽박 나는 겁니다. 이게 뭐 3년, 뭐 5년, 길게는 막 10년 동안 90%, 막 70%씩 빠지면 못 견뎌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던지는 물량 싸게 받아서 오래 보유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기업의 가치라는 부분들을 짚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인지를 대충 우리가 체크를 해놓고 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한국 BNC 같은 기업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만 요런 대충의 내용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야, 시총이 1천억 미만이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0억만 벌면 가치가 뭐 한 20배 주면 2천억까지는 갈 거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다가 주가가 올라오면서 어때요? 자,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터지고 있는 거죠. 자, 치매 치료제 설비를 놓고 있다. 자, 신공장을 이제 뭐 완공했는데 여기에서 생산 캐파가 뭐 3배 늘어날 거다. 이런 내용들은 어때요? 주가가 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언론에서 이제 바람잡이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마케팅들이 됐을 때는 항상 대중한테 넘기고 나오는 포지션들이란 말이에요. 뉴스를 보고 따라다니니까 그 대중들은 어때요? 항상 비싸게 이제 투자자들의 자산을 사주는 먹잇감들이 된단 말이죠. 그걸 누구 탓을 할 거야? 자기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걸 누구 탓을 할 거야? 그냥 뉴스 보고 이렇게 들어보면, 야, 대박 날 것 같거든. 뭐 이런 게 어딨어, 세상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을 보면, 제가 과거 이제 영상에서 제가 갖고 있는 스탠스에 대한 기업 내용들은 대충 정리해드렸으니까 대충 설명을 해드려보면, 이 신약이 얼마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 제일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치가 얼마인지가 관심이 없어요. 야, 주가가 그래서 올라갈 거야?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야, 앞으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럼 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찾는 건 뭐예요? 야, 그래서 그 가치가 얼만데? 가치가 얼만데? 라는 게 이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유가 되질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야, 한국에서 첫 번째로 신약 성공한 회사야. 임상 성공하고 판매까지 직접 하기로 이렇게 나선 회사야. 나중에 좋아질 수밖에 없어. 저도 그런 부분들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변동성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 올 동안, 자, 이거를 분할 매집을 하면서, 자, 보유를 해가면서,
자, 비중 관리를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포지션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공모주들 따라잡아서.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냐 이거야. 이 따라잡는 이제 뭐 투자자들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 들어가서 먹고 빼야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큰 코 다치는 거라는 거죠.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모주와 스펙 합병. 자, IPO를 해서 자, 뉴스에 막 빵빵 띄우고 뭐 청약 경쟁률이 뭐 1000대 1이니 예? 뭐 100대 1이니 막 이런 거 마케팅 들어오고 뭐하고 하면서 이 기업에 대한 내용들 요런 것들을 막 기술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숫자에 대한 걸 잘 이야기는 안 해요. 상장하고 뭐가 할 때 숫자에 대한 건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이 기업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대박 날 거다. 거의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펙 합병할 때는 이런 거품이 껴있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스펙 합병 해가지고 우리가 상장을 하는 기업들을 추적을 해나가다 보면 이런 좋은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제가 HFR을 처음에 이제 추천드리고 뭐하고 했을 때 얘가 뭐하는 기업이에요? 자, 5G 관련주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회원분들한테. 그냥 나중에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왜? 가치가 얼마예요? 그때는 숫자가 안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업황이 좋아지면 이 기술력이 있어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잘 나올 기업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 기업만 그랬어요? 전에 간만우라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근데 간만우라는 기업도 이제 투자했다. 요거는 거의 뭐 상폐가 될지 어쩔지 아무튼간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요런 기업들은 이제 성공을 하는 거고. 다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기대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입했던 당시에는 거의 8,000원 만원대였단 말이에요. 지금 주가가 몇 배 올라와 있어요? 자, 2.7배, 270% 올라와 있죠. 자, 간만우 같은 거 하나 상장 폐지된다 그래갖고 문제가 돼요? 자, 비중만 잘 나눠놓고 투자를 하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은 자, 숫자라는 부분들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 거기에다 이제 힌트를 하나 먼저 드리면 자,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체크를 하고 하면 좋아요. 자, 스펙 합병 상장을 하는데 지금 업황이 지금 좋은 거는 사면 안 돼요. 지금 뭐 사상 최대에다 좋다는 거는 꼭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업황이 2, 3년 후에 좋을 거. 지금도 좋은데 2, 3년 후에도 좋을 거면 아주 금상첨화인 거고, 그게 아니고 지금은 안 좋아도 2, 3년 후에는 좋을 거. 요런 것들을 찾아가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사람들이 지금만 바라보기 때문에 미스가 많이 나는 겁니다. 2, 3년 후를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가는 미래가치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들을 딱 항상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좋은데 2, 3년 후에 좋을 거면 더 좋은 거죠. 그런 포지션들이 지금 뭐 2차 전지 정도 보여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 다양한 기회에 자산을 분배해 놓으면 좋은 기회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진다. HFR 요거랑 지금 요거 보면 요 자리에서 우리가 편입했던 시점이랑 한국변시 요 자리랑 그냥 똑같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냥 모양은 조금 달라 보여도 똑같은 자리예요. 같은 패턴이란 말이에요. 자, 헬스케어가 지금 어때요? 코로나 이후 흐름이 좋죠. 자, 5G가 어때요? 지금 흐름이 2019년도에 굉장히 좋았죠. 자, 2019년도에 5G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자, 지금 어때요? 코로나 폭락 이후에 헬스케어 흐름이 제일 좋죠. 업황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스펙 합병해가지고 상장한다 그래갖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필요하고요. 기업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줄 수 있다. 공모주처럼 IPO로 해가지고 IPO를 해서 상장을 하는 공모주들보다는 스펙 합병이 거품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회 요인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들을 잡아가려면 스펙 합병하는 기업들, 자,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 되겠죠. 자, 2, 3년 후에 좋을 게 뭘까? 좋을 게 뭘까를 생각을 해서 2차 전지 좋을 것 같은데, 5G 좋을 것 같아, 반도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등등등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을 것 같은 게. 자, 요런 기업들이 자, 상장하는 기업들이 있나? 요런 것들, 아니면 상장해서 지금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있나? 요런 것들을 체크 포인트로 놓고 추적을 해나가면 요런 기회들은 사람들한테 다 소문이 나서 전부 이런 게 뭔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반복적으로 잡아드는 게 뭐예요? 사람들 관심 없는 거. 자, 우선주. 자, 똑같은 주식인데 우선주라고 싸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가치를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자, 모회사. 지주사라고도 하죠. 지주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 최근에 보면 심택홀딩스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 버블 입혀졌던 거 유비홀, 유비커스 홀딩스 뭐 등등등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또 다른 얘기 하는 게 뭐예요? 자, 스펙. 사람들이 모르고 관심이 없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런 게 큰 수익을 주고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 줍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공모주만 쳐다볼 때 그런 것들은 할 사람들 이제 공모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받아서 거의 상장하면 때리는 포지션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때리고 나중에 이제 오버행 이슈 끝나고 뭐하고 하면 한 1,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적정 가치를 체크를 해보면 돼요. 적정 가치 체크해가지고 싸면 이때 이제 편입 포지션을 보면 된단 말이에요. 비쌀 때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스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야, 상장을 하면 공모주는 버블이 껴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90% 이상입니다. 자, 90% 이상의 버블이 껴서 시작하는데 야, 스펙 합병으로 상장하는 기업들은 보니까 버블이 없는 경우가 더 많더라. 그러면 어느 쪽에서 더 기회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또 좋은 기회를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나에게 많이 온다라는 설명들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추적을 해나가고 있고 뭔가 이제 제 눈에 안 보일 때도 많은데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이제 눈에 보이고 뭐하고 할 때는 이런 기회들 계속 잡아드리면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회원분들한테도. 그러면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자, 하나의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편입을 하고 어디까지 보유를 하고 언제까지 끌고 가고 업황이 어떻게 될 때까지 어떻게 하고 뭐 모든 포지션들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투자 포인트 잡기가. 자, 스펙에서 잠자고 있던 자리 깨는 구간 오면 거의 매수 포지션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생각을 해보면서 이 업황과 지금 시장의 업황과 이런 것들을 같이 놓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했던 얘기 또 하고 한 것 같네. 아무튼간 그래서 대중의 관심이 있지 않은 곳에 항상 대중의 시선이 머무르지 않은 곳, 머무르지 않는 곳. 투자를 하는 매수 포지션은 최상의 매수 포지션은 대중의 시선이 머무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럼 대중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은 뭐예요? 자, 분할 매도 포지션이에요. 저는 요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마케팅이 많이 되고 대중의 시선이 몰려있다 그러면 밸류 체크를 다시 해봐요. 그런 다음에 분할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는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중의 시선이 머무르지 않는 곳,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다 죽는다 그런다. 그러면 최상의 매수 포지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같이 판단해봐도 그런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투자 판단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